학교에서 보통 뭐 한두 시간 정도 하는데 우리 기자님 성격 받은 적 있으세요? 다들 정자 난자 그리고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 국회의원도 당연히 성격을 받아야 되죠. 그분들이 받아야 깨닫고 할 텐데 아니 어떻게 법을 그렇게 만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5,000회 이상 강연을 진행해온 성교육 전문가 자주스쿨 대표 이석원입니다. 학부모님께서요 저희 기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시면 거기에 맞는 강사가 맞춰지면요, 장점은 뭐냐면 저희가 직접 글로 찾아갑니다. 강사분이 직접 찾아가서 4명에서 8명 사이의 아이들의 교육을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아이들의 교육을 해요. 뭐 이러이러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점은 뭐냐면 가까이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원활해요. 대화가 잘 되고 굉장히 피드백도 빠릅니다. 그럼 아이 교육을 딱 마쳤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또 학부모님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아이 교육 이렇게 진행을 했으며 부모님들이 또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정에서는 이런 교육을 합니다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소그룹 성교육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고 많이 저희를 찾으세요. 자주스쿨을. 야, 어떻게 4명, 6명이 2, 300만 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성교육은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고 수요는 많아지고 있죠. 따로 굉장히 과정들이 많죠. 근데 어떤 국가적인 자격증은 아직은 없고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심리에 대한 성에 대한 부분,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굳이 전공 같은 거는 뭐 굳이 뭐 다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청소년 학과라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공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근데 이 성교육 기관은요 누구나 뭐 도전할 수 있겠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에 대한 교육이 아닙니다. 영어나 수학처럼 어떤 지식적인 부분 교육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큰 공부가 필요하고 깊은 공부가 필요해요. 한국의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 그 모든 총체적인 대실패가 나은 것 같아요. 단순히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이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정말 인성교육을 제대로 했었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떤 말살하려는 어떤 도구, 상품화 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의 문제의 어떤 집합체조 엠번방 사건은 너무 사악하고 너무 악랄한 범죄입니다. 대대적인 우리나라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거죠. 막 노출이 원인이라면서요. 성범죄는요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가해자가 범행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범죄는 100% 가해자 잘못이라는 이 인식부터 갖고 있어야 피해자감을 요구하지 않죠. 이런 어떤 피해자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동안 가해자들이 그렇게 판치친 것 같아요. 성교육이 물론 2016년도에 표준화에 나왔지만 굉장히 많이 비판받았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표준안이었죠. 어떤 성교육이 1년에 보통 보건여행에 15시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학교의 재량 따라 너무 달라요.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것도 많고요. 그냥 강사분들 한 번 불러서 강당에 모여놓고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부분만 가르칩니다. 어떤 문화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인권적인 어떤 포괄적인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이들이 디지털 세계에 들어간다고 모모 세대라고 하잖아요. 모바일 거기를 무조건 차단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다 뚫어버려요. 막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환경에서 잘 놀되 에티켓이나 예절을 가르쳐야 되죠. 예를 들면 나의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을 함부로 유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타인의 개인정보나 그런 것도 유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함부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건 불법 촬영이라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혹시라도 그런 범죄에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또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신고를 해라.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 많습니다. 한사성이라고 한국 사이버 성폭력 상담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에 전화를 한다. 다섯 번째는 꼭 이 아이들한테는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 아이들은 보통 그 얘기를 못 해요? 언제 심각해지냐면 부모한테 이야기를 못 할 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방법이죠. 성에 대한 어떤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그동안 교육 어땠어요? 성교육 받아보면 하지 말래가 대부분입니다. 조심하라는 것밖에 없었어. 근데
이 성을 배워두면 내 삶이 정말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만큼 타인한테도 사랑이 넘쳐서 전달될 수 있다는 걸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성교육 강사라는 직업은요, 한 사람의 인생마저도 살릴 수 있는 직업이다. 또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성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많을 것이며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칠 자세가 되어 있냐는 것에 따라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세상에 유익하고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정말 멋진 성교육 강사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